장마가 주춤한 사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다인 환승이 수도권과는 달리 전북에서는 불가능해서 승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등 전통 장류에서 찾아낸 유용 미생물이 식품과 의료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셨습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읍 태인의 한낮의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5도까지 올랐습니다.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물놀이장이 개장하자마자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가장 신난 건 아이들입니다. 자기 몸집보다 큰 대형 튜브에 오르고 미끄럼틀에 몸을 맡깁니다. 어린 동생을 이끌어주며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물놀이하니까 정말 재밌고 좋아요. 삼형제와 아빠는 시원한 물분수 밑에 자리를 잡고 더위를 날립니다. 아들이 셋이라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애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그늘이 적은 해수욕장은 햇볕이 너무 뜨거운 탓에 오히려 바다에 들어간 피서객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바닷가를 거닐며 우산과 모자를 동원해 더위를 막습니다. 모래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더워서 여기 격포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놀러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해수욕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지금.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높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혹시 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시내버스 요금을 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 등 대도시는 카드 한 장으로 수십 명의 환승이 가능하지만 우리 전북에는 다인 환승 혜택이 없습니다. 환승 횟수도 한 번에 불과해서 버스 승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 2명이 전주 시내버스를 함께 탔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2명의 요금 2,5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2명 되나요?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거 한 번 더 찍으시면 돼요. 결국 한 사람 요금 1,250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버스 승객 입장에선 손해를 본 셈입니다. 친구들이랑 학교나 뭐 놀러 갈 때 버스로 이동하는데 저만 환승이 되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뭐 큰 지역은 다 환승이 다 같이 되는데 카드 한 장으로 여럿이 환승할 수 있는 다인 환승 제도가 이미 서울 등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북의 자치단체는 왜 시민에게 유리한 다인 환승을 꺼리는 걸까? 악용의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랬어요. 환승할 때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은 애는 상관없는데 학생들에서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그냥 바로 공짜로 탈 수가 있거든. 크게 부족한 환승 횟수도 문제입니다. 서울은 카드 한 장으로 최대 90명이 4번까지, 울산은 최대 30명이 무제한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전북의 환승 횟수는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환승 인원과 횟수에 대해 승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공무원들도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좀 변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의 환승 인원과 횟수를 늘리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된장과 고추장, 김치 같은 우리 전통 식품에는 몸에 좋은 유용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통 장류에서 찾아낸 이런 미생물이 식품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개발한 가루 막걸리입니다.
미생물 효소제와 쌀 분말을 물에 타 하루 동안 숙성시켜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커피 원두에 유용 미생물 고초균을 뿌려 발효시키면 카페인은 줄고 커피 맛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지난해 발효 커피 등으로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진흥원은 올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 발효커피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구수한 누룽지 같은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효 미생물산업진흥원은 고추장과 간장, 된장 등 전통 장류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을 찾아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미생물은 4만여 종. 이 가운데 30종은 여러 기업에 팔려 30억 원의 수익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 16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사람, 식물, 그다음에 동물 쪽에 있는 유용 미생물들을 좀 자원화해서 이제 1억이 아니라 10억 가치가 있는 그런 미생물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차근차근 발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온 순창군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발효 미생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가 특례시는 물론 특례군까지 요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져서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역을 선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출신 의원들과 함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익산역 선상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익산역 부근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서 익산역 선상에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코레일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교통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고속시외버스와 고속철을 연결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 5월부터 5만 7천여 명에게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2012년부터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5만 7,134명에게 2,603억 원을 대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공단은 올해는 389억 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산고에 대한 청문이 오는 8일에 열립니다. 청문은 전북교육청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문 주재관은 변호사인 전북교육청 법무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마지막 청문을 마치면 상산고 측 주장과 의견서를 첨부해서 조만간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군산에 있는 채만식 문학관이 문을 연 지 18년 만에 유료 관람으로 바뀝니다. 군산시는 채만식 문학관과 철새 조망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묶어서 금강전시관으로 통합하면서 다음 달부터 유료 관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에 지어진 채만식 문학관은 소설 탕류의 지필 원고와 작가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영상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다롄 이팡의 감독직을 내려놓은 최강희 전 전북현대 감독이 상하이 선화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K리그 전북현대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은 최 감독이 새로이 부임한 상하이 선화로의 이적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